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하고 20점이 이렇게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해서 업종별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완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각 3점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5문제가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업종별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완성하라 그랬는데 요 동그라미 1, 2, 3, 4, 5 해서 이렇게 5문제를 다 풀래요. 풀고 나서 이제 옆에 그림 보면은 이 그림이랑 이제 동일한 형태로 이제 만들라는 거죠. 자,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이렇게 이제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해서 업종별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완성해라. 이제 업종별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한번 들어가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동일한 업종 코드 그 안에서는 회사명이 같은 경우에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뭘 해라.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정렬 이제 설정하는 거죠. 정렬 설정할 때는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거 한번 클릭해주면 아래쪽에 이제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창이 뜨죠.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 문제 보게 되면 동일한 업종 코드 안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룹 기준이 지금 업종 코드로 돼 있습니다. 업종 코드로 지금 오름차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업종 코드로 이제 그룹화를 시켰을 때 회사명이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정렬 기준이 회사명으로 그렇게 돼 있죠. 만약에 회사명이 똑같을 때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업종 코드하고 회사명 이 두 가지는 이곳에 설정이 다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라.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렬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우리는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림차순 하라 그랬으니까 쭉 내려가서 이제 사업 연도 찍어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오름차순 돼 있으니까 요거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정렬 기준은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렬 다 했으면 이제 여기서 X 버튼 누르고 닫아버리면 되겠죠.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보고서 머리글이요. 보고서 머리글, 그럼 지금 보고서 머리글이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이제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시스템의 시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now라고 써져 있죠. now라고 쓰게 되면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 그 두 가지 모두 다 표시해 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간 시스템의 시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해라. 현재 시간이 만약에 17시 32분 5초면 오후 5시 32분 5초 05초다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만들래요. 그러면 이제 해당 컨트롤 찍어주고요. 요 컨트롤 찍었을 때 이름이 이제 txt 날짜 컨트롤이 맞나 안 맞나 확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을 설정하라고 시험 문제상에서 지정해 줬으니까 우리가 요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형식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이곳에 형식이 지금 기본 날짜로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옆에 뭐 자세한 날짜다 보통 날짜다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옆에 보면 지금 잘려서 보이죠. 자,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다 볼 때는 요 속성 시트 창이 좁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 창의 크기를 조절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맨 앞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 속성 시트의 창의 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날짜라는 거 찍어주고 오후 몇 시 몇 분 몇 초 하고 그런 형태로 표시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자세한 시간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자세한 시간을 찍게 되면 자세한 시간이 지금처럼 오후 5시 34분 23초 이런 형태로 표시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세한 시간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켰더니 오후 8시 55분 51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됐습니다. 그럼 문제 시킨 대로 그 형식대로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 보기 되도록 하고요. 속성 시트창 다시 원래 크기대로 돌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종목 코드라는 게 있고 txt 회사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은
그룹 내에서 첫 번째 값만 표시가 되게 설정해라. 그러면 여기 본문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txt 종목 코드다 그러면 요 컨트롤 얘기하는 거고 txt 회사명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회사명이라는 요 컨트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실행시켜서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요. 실행시켜서 종목 코드하고 회사명을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가 두 번씩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가 물론 두 개니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일한 데이터가 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 보게 되면 그룹 내에서 첫 번째 값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중복된 내용을 숨겨달라. 그거 이제 설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 보기로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있는 종목 코드라는 거, 요 텍스상자 선택해주고 회사명이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고 해서 우리가 Shift 키 눌러서 둘 다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둘 다 선택하고 나서 중복 데이터를 우리가 숨겨라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우리 여기 형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중복 내용 숨기기 하고 지금 아니오로 그렇게 설정돼 있어요. 요 아니오로 설정된 거 이거 예로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을 숨길까 예 하고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켜서 확인했더니 아까는 동일한 게 여기도 출력이 되고 여기도 출력이 되고 두 군데 다 출력됐는데 지금은 첫 번째 값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자, 일단은 디자인 보기 또 들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업종 코드 몰입글 영역이 있대요. 업종 코드 몰입글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뭐 업종 코드하고 이런 것도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종목 코드다, 회사명이다, 사업 연도다 해서 이런 제목들도 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업종 코드 머리글 이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업종 코드 머리글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오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복해서 실행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예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우리 그 업종 코드 머리글 영역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여기에도 출력이 됐고 그 아래쪽에도 출력이 되고 쭉쭉 이제 반복적으로 그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도 여기도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이요.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우리 페이지 바닥글이 지금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이제 언바운드에서 요 텍스트 상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 찍어보니까 txt 페이지가 맞죠? 이 컨트롤에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페이지 번호가 1/5페이지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앞에는 현재 페이지 뒤에 5는 이제 전체 페이지 그렇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이 텍스트 상자 우리가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에 가게 되면 이제 컨트롤 원본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텍스트 상자 이 자체에다가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속성 시트상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칸이 좁으니까 넓게 펼쳐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는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 현재 페이지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페이지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슬래시 붙여야 되니까 앰퍼센트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쌍따옴표 열어서 슬래시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전체 페이지 찍어줘야죠. 전체 페이지 찍을 때는 우리가 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 출력하면 돼요? 페이지 하고 한글로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끝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 넣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페이지 번호 집어넣은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고서 보기로 들어가면 페이지 번호가 안 나와요. 이 전체 보고서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페이지 구분 없이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 되죠. 해서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서 아래쪽에 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총 21페이지 중에 1페이지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가고 싶으면 요거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2페이지 넘어갔더니 전체 21페이지 중에서 2페이지다 하고 요렇게 이제 표시에 얘처럼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 끝이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인쇄 미리 보기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닫았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얘 누르고 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배당 조회라는 이 폼에서 조회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조회 단추가 있는데 얘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배당 조회라는 이 폼부터 열어보자고요. 이 폼 더블 클릭해서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회 단추, 조회 버튼 그랬어요. 얘를 이제 클릭할 때 이제 우리 지시사항처럼 이렇게 이제 수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 우리가 작성을 할 겁니다. 조회 버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지금 여기서는 조회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뭔가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자고요.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txt 회사명이라는 요 컨트롤이 있대요. txt 회사명이 지금 요 컨트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회사명을 포함하는 자료의 정보만 표시가 되게 해라. 자, 그럼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 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이 조회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조회 버튼 선택해 놓고 우리 이벤트에 가게 되면 온 클릭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점점점 누르고 들어가면 되겠죠. 점점점 누르고 들어가서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할 거예요. 그때 이제 필터하고 필터 온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코드 작성기로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해서 코드 작성기 선택하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창이 떴습니다. 여기 보니까 cmd 조회라는 커맨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필터하고 필터 온이라는 그 속성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mi.filter 라고 써주고요. 자, 필터는 일단은 회사명 그 회사명 가지고 갈 거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회사명는 써주고요. 그리고 헛따옴표 찍고 쌍따옴표 찍고 그리고 한 칸 띄고 M% 열어주고요. 한 칸 띄고 txt 우리 회사명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우리 M%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헛따옴표, 쌍따옴표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필터 온 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이때 필터를 이제 우리가 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true 값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써주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회사명 그러면 이제 문자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 게 이 txt 회사명이라는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회사명이랑 똑같은 거 찾는 게 아니라 포함하는 자료를 찾아라.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앞뒤로 우리가 별표를 붙여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같은 거 찾는 게 아니니까 포함되는 거 찾을 거니까 는 지워주고 여기다가 이제 like라고 써줘야죠. like라고 쓰고 그리고 헛따옴표하고 쌍따옴표 이 사이에 별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로 가서 쌍따옴표 열고 별표 찍고 헛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포함하는 자료를 찾을 때는 여기다가 는이라는 글자 대신 like 쓰더라. 그리고 헛따옴표하고 쌍따옴표 그 사이에다가 별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서 이제 쌍따옴표하고 헛따옴표 그 사이에다가 또 똑같이 별표를 찍어주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걸 찾냐 아니면 포함하는 걸 찾냐에 따라서 like를 쓰냐 안 쓰냐 그거요. 요거 이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했으면 이제 XX로 되돌아가자고요. XX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자, 우리 회사명 이제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눌러보면 되겠죠. 자, 우리 회사명 중에 유한딕스라는 회사도 있고 유니증권우라는 그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U자 한 글자만 쓸게요. 지금 우리는 회사명 txt 회사명이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회사명을 포함하는 자료를 찾아라. 그거니까 U라는 글자 한 글자만 쓸게요. 쓰고 나서 조회요. 조회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3이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조회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검색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하라는 글자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회사명 중에서 이제 하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다 찾아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 말고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조라는 것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조라는 글자가 이제 포함된 거 찾아라. 그리고 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전부 다 이제 끝났죠. 자, 그럼 요 이제 폼도 닫아버릴게요. 닫았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이제 얘 눌러주면 끝이요. 자, 요 2번 문제처럼 우리 필터하고 필터 온 속성 이거 이용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필터 쓸 때 우리가 이제 조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조건이 이제 문자일 때가 있고 숫자일 때가 있고 날짜일 때가 있고 지금처럼 포함하는 자료를 찾을 때가 있고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있으니까 그 네 가지 형식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 완성하거나 지금처럼 필터 온 속성 이용하는 거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이런 거에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아니면 헷갈린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더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